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하던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각주를 집어넣고 그리고 하이퍼링크까지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표가 짜잔하고 나왔죠. 그러면 이 표와 관련된 것들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7번 표다. 그리고 8번 이제 블록 계산식이다. 9번 이제 캡션이다 해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표와 관계된 그 내용들이요. 그러면 지금 이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캡션이라는 거는 지금 오른쪽 위에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 우리가 이제 세 부지 이상을 보고 이제 편집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표를 이제 편집할 때는 지금처럼 이 순서대로 이제 해 줄 거예요. 해서 문제 세 부지 이상을 보고 표 전체에다가 글꼴을 어떻게 지정해라.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보고 만약에 글꼴을 어떤 걸로 지정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할 거예요. 만약에 표 전체에 대해서 어떤 글꼴을 지정해라. 그런 문제가 없으면 얘를 그냥 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세부 지상을 봤을 때 표와 관련된 게 지금처럼 이만큼이 있고 우리 블록 계산식이다, 캡션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지상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조정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세부 지상을 보니까 지금 이곳에 표 전체 글꼴은 한 컴 고딕 9포인트로 설정해라. 이런 이제 지상이 있죠. 그러면 얘를 먼저 한다고요. 그래서 표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칸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든 여기서 이제 깜빡거리든 여기서 이제 깜빡거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표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이제 지정할 거니까 표 전부 다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돼요. 그때 표 전체를 이제 블럭 설정할 때는 우리 키보드에서 F5번 키 있죠?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땅땅땅 눌러주면 전체 블럭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꼴을 바꿀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서 한 칸 띄고 고딕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한 칸 띄고 고딕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9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한 컴 고딕이다 9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글꼴 다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표 크기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셀 안쪽 여백도 이제 설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캡션의 위치도 이제 바꿔 줄 겁니다. 요 세 가지는 우리가 표 셀 속성 그 대화 상자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Ctrl NK 얘를 이제 따당 하고 누르게 되면 표 셀 속성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Ctrl NK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 때 너비, 단의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해달라. 그거 이제 해줬죠. 그리고 표 전체 글꼴에 대해서도 싹 다 이제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크기요. 크기는 너비는 79다. 높이는 31.01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크게 보게 되면 너비는 79.00 그렇게 이제 문제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높이는 25.01이래요. 왜? 아직까지 우리가 높이를 조정을 안 했잖아요. 안 해서 지금처럼 다른 겁니다. 높이는 조금 있다가 셀의 높이를 전부 다 이제 조정을 하고 이 높이대로 설정이 됐는지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너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하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리고 모든 셀의 안 여백은 왼쪽 오른쪽을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우리 이제 표라는 그 탭에서 우리가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설정하는 거죠. 해서 표라는 탭 이곳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지금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써져 있는 거랑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글씨가 써져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맞나 확인하시고 왼쪽 오른쪽을 2mm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왼쪽 오른쪽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를 이제 2mm로 바꿔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마우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 증감 단추를 땅땅 눌러서 이렇게 이제 2mm로 바꿔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표라는 그 탭에서 우리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이제 이 캡션이 제 거는 아래쪽에 있지만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오른쪽 위에 있었죠. 해서 이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것도 우리 이제 표셀 속성 여기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해버리자고요. 해서 그거는 여백 캡션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여백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캡션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다고요. 해서 그때 위쪽으로 옮겨달라 해서 요것만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왼쪽 오른쪽 2mm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써져 있죠. 써져 있는데 이 왼쪽 오른쪽 2mm를 여기서 이제 설정해 버린다고요. 여기는 바깥 여백 설정하는 곳이에요. 모든 셀의 안 여백이 아니죠. 해서 이 제목을 잘 보고 얘를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제 왼쪽 오른쪽을 2mm로 설정하면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셀 속성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 너비가 이제 79.00 문제랑 똑같은지 그거 이제 확인하고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 표시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 표라는 그 탭에서 모든 셀의 안 여백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고 그리고 여백 캡션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캡션의 위치만 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캡션의 위치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편집하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셀 너비를 조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표를 봤을 때 내가 이 표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입력을 했을 때 뭐 두 줄로 한 줄로 돼야 되는데 두 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 너비 조정이라는 거는 내가 표를 만들고 표에다가 어떤 특정 내용을 입력했는데 한 줄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글씨의 내용이 많아서 여러 줄로 이제 작성이 된 경우 두 줄로 작성된 경우 그때만 셀 너비를 조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 높이 요거 이제 조정해 주고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설정할 거예요. 그때 이제 표 높이를 이제 조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 키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데 얘를 누르기 전에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 키를 여러 번, 5번 이상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얘를 딱 한 번만 눌러주면 문제 제시한 그 높이로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높이에 보게 되면 모든 행의 높이를 같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 키를 5번 이상 누르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 키를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 높이가 살짝 커져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셀 높이 갖게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문제에서 셀 높이를 갖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셀 높이 갖게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셀 높이 갖게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높이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셀 속성 그곳에 들어가서 높이가 이거대로 이제 만들어졌는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NK를 이제 따당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셀 속성 그 대화 상대로 찾아오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기본이라는 그 탭이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서 보니까 높이가 아까는 안 맞았는데 지금은 31.01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 높이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눌러도 되고 우리가 취소를 눌러도 되겠죠. 왜? 지금 우리가 뭔가 바꾼 게 없잖아요. 그냥 확인만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지시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 표 만들기 너비는 단위 맞춤, 높이는 이제 자동으로 해라. 요거 아까 해줬고, 그리고 한컴 고딕이다, 9포인트다. 이것도 아까 해줬죠. 그리고 크기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줬고, 글자처럼 취급된 것도 그것도 이제 확인해줬죠. 그리고 모든 셀의 안 여백도 설정해줬고, 전체 행을 셀 높이 갖게 요것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은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 높이를 조정하는 거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몇 번 누른다? 딱 한 번 누르더라. 근데 얘를 누르기 전에 뭘 해라?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 키를 5번 이상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아래쪽 내려가는 방향 키를 딱 한 번만 누르면 표 높이가 우리 문제에서 제시한 그 크기대로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두리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변경을 시킬 때는 내가 테두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곳을 먼저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L, 라인의 약자 L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테두리 변경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지시사항 보니까 지금처럼 테두리하고 이렇게 나왔죠.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얘는 우리가 표를 그냥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표가 만들어질 때 실선 0.12로 만들어져요. 해서 얘는 내가 이제 따로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우리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어요. 우리 이제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선은 실선 0.4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 블럭이 하나의 덩어리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 내가 이제 블럭 설정을 했을 때 이 한 덩어리에서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제 선 모양 바꿔달라. 그러면 문제 시킨 것처럼 표 바깥에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 선 모양이 이제 바뀔 거라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L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에 들어왔을 때 선 모양 바로 적용해 반드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먼저 확인하시고 실선은 기본값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굵기만 우리가 이제 0.4mm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실선 0.4mm를 어디다 적용시켜라? 위쪽과 아래쪽에 적용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위쪽 한번 아래쪽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위쪽과 아래쪽 이 두 곳에만 이렇게 이제 굵은 선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그랬어요. 표 바깥의 기준을 해서 왼쪽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고 얘기하고 오른쪽 그러면 여기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L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 선의 종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없음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땅땅 이제 클릭해주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이제 제목행이요. 제목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행을 보고 얘기하죠. 이 행의 아래쪽 그랬어요. 그 행의 아래쪽이 지금 이 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계행이요. 합계행 그러면 합계가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행의 위쪽은 그랬어요. 그 위쪽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곳은 이중 실선 0.5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내가 이만큼 블럭 잡고 아래쪽 선 모양 바꿔주세요. 그리고 또 이만큼 블럭 잡고 위쪽 선 모양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만큼을 이제 블럭 설정해요. 이만큼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내가 블럭 설정한 그 곳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 선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제목행 아래쪽과 합계행 위쪽의 선 모양이 바뀌겠죠. 해서 지금 이만큼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키보드에서 L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중 실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중 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굵기 0.5mm가 맞죠? 0.5mm가 맞는데 여기서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바꿔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위쪽하고 아래쪽 이 두 곳만 내가 이제 땅땅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제목행의 아래쪽과 우리 이제 합계행의 위쪽이 이렇게 이제 이중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만큼 이제 지상 싹 다 처리한 거죠. 그럼 이제 테두리 변경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시킬 때는 내가 이제 배경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블럭 설정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C를 이제 눌러주면 되죠. 셀의 약자 C를 누르면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그렇게 떠요. 그리고 글자 모양을 이제 변경시킬 때는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이제 Alt L을 이제 눌러서 글자 모양을 이제 변경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제목행이요. 제목행 그러면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행을 보고 얘기하죠. 이 행은 셀 배경색을 시안색으로 이제 변경시키래요. 그리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제목행을 먼저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요.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시킬 때 셀의 약자 C를 이제 누르면 된다 그랬죠. 해서 블럭 잡고 C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우리 이제 채우기 색이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색깔을 집어넣을 거예요. 해서 색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면색이요. 면색 여기서 우리 이제 시안색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 하늘색이라고 그렇게 뜨네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초록색이래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시안 그렇게 떴죠. 시안색을 보니까 66에 199에 241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배경색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진하게 설정해라, 하얀색으로 바꿔라, 그렇게요. 이 두 가지만 이제 해주면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변경을 시키는 것보다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게 더 빠릅니다. 왜? 진하게가 여기 있잖아요. 글자 색은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Alt L을 누르지 말고 여기서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하향은 보니까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제목행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행에 대한 거요. 합계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 행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이곳을 빨리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을 한 다음에 셀 배경색을 초록색으로 바꾸는데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초록색 중에 80% 밝게 요 색깔로 바꾸래요. 그러면 블럭 잡고 C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돼 있을 때 C를 누르고 색을 찍어주고 면색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초록이요. 초록에 보니까 40, 155, 110 요 색깔이 맞죠? 이 색깔 중에서 우리 이제 80% 밝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설정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만 하래요. 그러면 도구 몸에 있는 거 진하게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는 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셀 배경색과 글자 모양을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집하는 이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 요것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블럭 계산식을 이제 계산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S를 누르면 S가 썸의 약자죠. 해서 합계가 구해지고요. 에버리지 약자 A를 누르면 평균 값이 구해지고 프로덕트 약자 P를 누르면 우리 이제 곱이 이제 구해집니다. 그러면 문제를 봤더니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합계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합계를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요 세 칸에만 블럭 합계를 이제 구해주는 거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요만큼 빠르게 이렇게 요만큼을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컨트롤 시프트 S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합계가 구해졌어요. 여기서 합계를 구할 때 요만큼을 이제 블럭 잡고 하는 거예요. 2024년, 2025년, 2026년 이런 제목은 우리가 블럭 설정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이제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문제 그림과 지금 여기 이제 계산된 그 값이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값이 달라요. 그거는 이 위에 내가 쓸 때, 숫자를 쓸 때 오타가 났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 나타나는 그 값들도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되더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순서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거 싹 다 해줬죠? 그러면 표 편집이 끝났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테두리 바꿔라, 그리고 셀 배경색 바꿔라, 요거 다 해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문단의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해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문단 정렬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라는 그 얘기예요. 얘는 아까 우리가 내용을 입력해 놓고 편집하기 전에 미리 정렬을 싹 다 해놨죠? 해서 이미 전부 다 끝난 거고요. 블럭 계산 시 요것도 우리가 계산해 줬잖아요. 그리고 캡션은 표 위에다가 삽입한 후에 오른쪽 정렬해라. 이것도 이미 다 해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표와 관련된 것들은 싹 다 이제 편집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를 이제 편집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이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어차피 이 세 가지는 컨트롤 NK 이곳에 들어가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써 놓은 거예요. 표를 이제 편집할 때 무조건 이 순서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어차피 표를 이제 편집할 때 그런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순서로 하든 문제 지상에 있는 것만 전부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서보다 더 좋은 순서가 있다. 그러면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용되는 이런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